안녕하세요. 화성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행위, 어제에 이어서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개인 파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분양권이죠. 어떤 채무자가 이제 분양권을 분양받아서 은행 대출, 중도금 대출 받죠. 계약금 10% 내고 10억짜리 1억 내고 뭐 중도금 대출 한 6번 정도 나오죠. 한 2번 정도 한 3, 4억까지 내다가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파산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3억 냈던 거를 그거를 해제를 해서 낸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6억을 다 내고 이행을 선택을 하고 그 등기를 넘겨올 것인지 분양을 받을 것인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의 선택은 아마 법인 파산에서는 몰라도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없다. 아마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건 넘어가고요. 소위제기. 일반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소제기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도 지금 소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조카들한테 뭐 이제 속칭 빼돌려 놓은 거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소제기 허가 신청이 있으면 파산관제인 청구가 법률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증거자료는 확보되어 있는가, 그렇죠. 승소하는 경우 집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가처분 가압류도 해놓습니다. 그런 것만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가 안 돼서 승소의 실익은 있어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으로서 경제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 관제에서는 뭐 관제인 자체가 주로 변호사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경우는 법인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 관제인은 직접 합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 청구도 파산재단이 부담이 되므로 소송이 지연되면 관제 업무가 아주 장기화되죠. 소액 채권의 경우 및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죠. 소제기 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는 판사는 소장 신청서 등은 물론 상대방과의 교섭 경위, 기타 이해관계인이 동향 등 법원이 소제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소송 대리를 선임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을 확인하고 그 보수액에 관하여 사전에 법원의 내락을 받도록 지도한다. 왜냐면 이제 다 파산관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파산재단에서 지급하는 거죠. 부담이 되죠. 판사도 이제 지도를 합니다. 다만 부인이 청구의 경우에 이를 제기하기 위한 인지속리한료 등이 납입을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인지속달료도 제가 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받죠. 부인이 청구 신청 자체나 그 취하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죠. 이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보죠. 이게 94. 저도 지금은 부인 청구는 그냥 냅니다. 다만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부인 청구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판사가 심리하죠. 그래서 이 부인 청구조차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자기가 허가 내고 자기가 결정을 하면 뭔가 심판이 북치고 장구치는 격이죠. 선수도 뛰고 심판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부인이 청구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제의 의미죠. 파산관제인이 부득이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 여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 492조 10호의 소에는 지급명령 신청, 반소, 소송장과 파산 신청도 포함되나? 그쵸.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저도 이번에 가처분 한 건, 가압류 한 건, 비용 뭐 한 50만 원 정도. 가압류는 비쌉니다. 가처분은 좀 싸죠. 목적물 가액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가압류는 금액에 대비해서 등록세가 붙죠. 그래서 2억 정도 하면은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할 때 이제 지금은 서울 회생법원에다 신청합니다. 그럼 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해줍니다.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회 동의는 소위 제기 적법 요건이고 허가 또는 동의 없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일반 소송은 이 파상관제인,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 파상관제인을 파상관제인과 대결하는 일반인들 내지 그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소재기 적법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았는지 그걸 유심히 봐서 부적법 각하의 항변을 해도 본안전 항변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가장 많이 하죠.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재판상 화해가 있고 재판외 화해가 있고 민법상 화해 계약이 있고 소송상 화해가 있고 소송외 화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합니다만 화해는 파산재단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위 제기를 허가한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관하여 파산관제에게 상세한 사정의 설명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화해 허가 신청서에는 이유를 자세하게 쓰죠. 이유를 상세하게 쓰고 자료라든가 근거, 뭐 필요한 설명, 뭐 진술서 혹은 탄원서까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경험했지만 재판상 판사님 화해를 했는데 이행 확약을 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했는데 판사님은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회사의 지분이 한 3억 정도를 세무사가 평가를 했는데 왜 절반만 하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장부상 재무제표 상태의 평가를 세무사가 2022년 3월 정기 결산 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건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채무자 내지 그 이행 확약의 당사자가 질병도 있고 나이도 많고 이런저런 감안해서 이번엔 조금 증액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원서라든가 뭐 이제 뭐 진단서 이런 것도 첨부해서 판사님이 이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허가를 해 주십사 한 몇천만 원 올렸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뭐 통과가 안 되면 참 큰일이죠. 3차 시기까지 도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될 걸로 생각됩니다만 근데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실무상 파상관제인에 하여금 사전에 화해의 경위, 화해의 필요성을 법원에 구두로 보고하여 일정한 법이 내락을 얻은 다음에 상대방과 교섭하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화해계약의 체결 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쓰기에는 뭐 요즘은 이런 방법을 안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뭐 물론 내락을 받은 다음에 하면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화해까지 이제 492조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중에 소송이 제기, 화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